변호사께서는 안혜련 박사님이시고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난 쪽에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연구사님이시고 미국 수출 호접난 품질 향상을 위한 선도 유지 기술 연구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해오셨고 아까도 좀 언급을 주셨습니다마는 미국의 호접난 수출을 위해서 지금 대만과 같이 어, 이렇게 수를 상표를 붙여서 수태를 붙여서 넘어가는 수출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데 안혜련 연구 박사님께서 좀 더 상세하게 아마 오늘 설명을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안혜련 박사님을 맞이하겠습니다. 큰 박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하이과입니다. 앞서 이제 설명해 주신 대로 최근 2017년에 미국과 난 수출 검역 협상이 타결이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국산 호접란의 미국 수출 현황과 그리고 수출묘의 품질 향상을 위한 선도 유지 기술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우선 국내 호접란 산업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생산액은 전체 생산액의 한 43.8%에 해당하는 생산액 1위에도 해당하는 품목이고요. 호접란의 경우 재배 면적이 한 33% 정도 됩니다. 그만큼 이제 난과 식물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대중적이고 인기가 있는 난 작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2016년에 청탁금지법 이후에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작목이 난이기도 하고 또한 선물용 비중이 높은 호접란의 소비가 크게 위축이 된 바 있습니다. 또한 보시면 월별 경매 가격 작년 결과인데요. 3,000원에서부터 한 6,000원까지 편차가 굉장히 큰 편이고 이것이 결국엔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판로를 새로 개척하는 것이 또한 필요한 상황이고요. 난의 수출이 편황 같은 경우에는 수입액의 그러니까 화훼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난이라는 작목이고, 물론 대부분 동양난 난초의 수입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렇지만 양난 중에서 호접란이 그러니까 많은 양이 대만에서 수입이 되고 있고요. 수출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0년도 이후에 신비디움의 중국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사실상 거의 급감하였고 최근에는 굉장히 이제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서는 어쨌든 신비디움뿐만 아니라 수출 품목을 다양화하고 또한 수출국을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제 분위기 속에서 2017년도에 검역 협상이 타결이 되었고요. 그래서 뿌리의 재배 매체를 털지 않고 승인된 검역 온실에서 재배된 묘에 대해서는 묘를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난 산업 동향을 먼저 좀 살펴보면 미국의 난 수요는 이제 거래량이나 거래액을 살펴보았을 때 점차 이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요. 특히나 난 거래량이 2019년에 2010년 대비 한 43% 그리고 거래액이 한 1억 불 이상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호접란 같은 경우에는 통계에 잡히지는 않지만 저희가 현지에서 가서 조사를 해보았을 때 가장 이 미국 난 시장이 증가하는데 가장 비중이 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국에서는 이제 유묘를 공급할 수 있는 조직 대항 기술이 전무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100%가량 수입묘에 의존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대만과 네덜란드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0여 년 전에 이미 검역 협상이 타결이 되었고 이제 미국 시장 개척과 동시에 호접란 산업이 급격히 성장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만큼 미국에서 대만묘를 굉장히 많은 양을 수입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네덜란드의 시장 진입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산 방식은 물론 이제 유묘를 수입을 해서 재배를 하기도 하지만 특히나 저희가 수출하고 있는 현지의 한인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성묘를 수입을 해서 한 3, 4개월 정도 개화를 시켜서 이제 판매를 하는 방식으로 유통을 하고 있고 그 경로는 보시면 이제 수입을 해서 활착과 개화를 한 이후에 두 가지 경로로 크게 이제 유통이 됩니다. 첫 번째는 농가에서 아예 완제품을 만들어서 뭐 코스트코라든지 그런 대형 체인 마켓에 유통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수집상을 통해서 도매와 소매를 거쳐서
이제 판매가 되는 두 가지 유통 경로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재배되는 지역은 이제 캘리포니아주와 이제 플로리다주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거래량으로 캘리포니아주가 한 45%를 점유하고 있고 플로리다가 한 29% 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보시는 이 6농가가 대표적으로 호접란을 생산하는 농가이고 이 농가들이 역시도 캘리포니아와 이제 플로리다의 대부분 이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 2000년대 이후에 사실 정부 지원을 받아서 대부분 이제 진출한 농가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 국산묘를 수입을 했었지만 이제 묘를 터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손실로 인해서 이제 지금은 중단이 된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 이제 농가들의 요청으로 사실상 검역이 타결이 되었다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검역이 타결이 되고 나서 저희 묘를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관심에 힘입어서 저희가 2019년에 3월에 처음으로 미국 플로리다의 코러스 오키드라고 하는 곳에 타결로 처음 이제 수출을 한 2만 1,000본 정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검역 승인된 온실 한 4개소 정도를 지금 이제 구비를 하였고요. 올 2월까지 지금 16만 4천 본을 수출을 하였습니다. 뭐 세부 내용은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저희가 주로 수출하고 있는 농가는 이제 코러스 오키드와 그다음에 제시드림이라고 하는 이제 곳입니다. 이 두 농가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제시드림은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하고 있고 코러스 오키드는 플로리다 주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규모는 한 3헥타, 2헥타 정도로 굉장히 상당한 규모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연간 제시드림 같은 경우는 165만 개, 코러스 오키드는 한 100만 개 정도로 연간 한 20에서 25 컨테이너 정도를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대만산 묘를 많이 사용을 하고, 제시드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처에 플로리컬처라고 하는 네덜란드 기업이 들어와 있어서 거기 묘를 또 일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수출을 할 때 가장 손실이 되는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결국에는 수송 그 기간인데요. 캘리포니아주로 가는 이제 데시드림 같은 경우에는 LA 항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20일 안쪽으로 현지 농장에 도착을 할 수가 있는 반면에, 펄스 오키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애미 항구로 가게 되면 이제 여러 항구를 거쳐서 가고, 또한 이제 LA나 육로를 또 이동해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40일 가까이 소요가 되는 굉장히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수출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국내에서 일단 수출을 할 때 균일한 묘를 선별을 하고 다음과 같은 이제 패킹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선박으로 해상으로 이동한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 USDA 검역이 실시된 이후 현지에서 한 3, 4개월 정도 개화시켜서 출하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수출부터 유통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한 7차례 정도 수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 봉책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품종인데요. 물론 저희 원예원이나 뭐 민간 육종가들을 통해서 다시 이제 품종을 개발을 하고 있지만 아직 그에 대한 다양성이 부족한 실정이고, 또 한 가지는 품종별로 굉장히 수성성에 붙여서 차이가 많이 크게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발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수출 가능한 품종이 아직 부족하다는 점을 줄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장기 수송하는 과정에서 이제 선도 유지 기술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부패 등의 품질 문제라든지 현지에 도착해서 개화가 지연되는 것과 같은 이제 문제 등에 이제 봉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품종을 저희가 선정을 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수성성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선호하는 특성의 품종을 선발을 해서 보내야 한다는 그런 점들을 저희가 이제 고려를 해야 하고요. 미국에서 선호하는 품종 그래서 이제 사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백인들을 위주로 이제 백색 대형종 시장이 한 50에서 6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이제 V3라고 하는 그 품종이 거의 뭐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화색이 진하고 선명한 중대형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소형종 등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도 그 품종에 대한 제한은 이런 부분에서 좀 적은 편이고, 굉장히 다양한 이제 품종 특성들, 뭐 얼룩무늬부터 뭐 국립화형까지 굉장히 다양한 품종들을 선호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수출을 할 때 저희는 이제 같은 사이즈의 크기의 사실 재배를 많이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품종 꽃 크기라든지 꽃대 길이에 따른
화분 규격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그런 부분에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아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수송성에 대한 부분인데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보시면 플로리다에서 한 39일 정도 수송이 됐을 때 일부 품종들은 한 70% 이상까지 손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V3나 뭐 이제 백색 소형종인 아마빌리스 같은 이런 품종들은 또 10% 미만의 손실률을 보입니다. 그만큼 이제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보다 소요 기간이 짧은 뭐 캘리포니아 역시도 일부 품종들에 대해서는 30% 이상의 손실률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검증을 통해서 저희가 그 데이터화하고 이런 것들을 농가들과 공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선도 유지 기술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장기간 선박 수송되는 과정에서 그 이제 수송된 이후에 사렵이라든지 부패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연부병에 의해서 모두 이제 잎이 사렵 탈리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잎의 기부가 이제 황화되면서 탈리가 되는 현상들이 주로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이제 현지에서 요구하는 것은 최소 엽수가 5장에서 6장 이상이 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 대부분 3장 이하가 되는 요들은 모두 폐기가 돼서 다 손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이내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모두 이제 수출 농가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손실률을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 어쨌든 저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대만산 수출료인데 대만산 같은 경우는 한 손실률이 5% 미만, 저희가 지금 한 10%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격차를 좁혀나가야 할 수 있습니다. 수출하면서 이제 그 첫 번째로 고려한 부분이 재배 매체가 호접란의 주 재배 매체인 이 수태를 얼만큼 이제 말려서 수출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로 풀어야 할 숙제였고요. 그래서 이제 자연 건조되는 지금 이제 환경에서 이제 항공 조건은 다음과 같겠고 여기서 0일부터 일주일 단위로 28일까지 건조를 일단은 시켰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수출 시뮬레이션 환경을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박스에 2단으로 포장을 패킹을 하고 컨테이너에서 30일 정도 모의 수출을 하였고요. 이때 환경은 온도와 환기구 설정은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대만 문헌에 참고를 해서 그냥 이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다시 이제 동일하게 개화시키는 이제 상황으로 연출을 했고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때 모의 수송 기간 동안에 컨테이너와 이제 박스 내부의 온습도를 조사를 해보았을 때 컨테이너 저희가 이제 18도로 설정을 했는데 온도의 경우 모두 이제 그에 준하는 온도로 유지가 됐습니다. 다만 박스 내부의 온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패킹을 할 때 사실 이제 영양 생성하는 온도가 한 25도에서 28도거든요. 그래서 그 온도 조건에서 이제 스포트도라고 하는 조건까지 떨어지는데 설정 온도까지 떨어지는 한 이틀 정도 소요가 됐었고요. 그리고 습도의 경우 보시면 이제 컨테이너보다 확실히 포장 박스 내부의 온도가 이제 높고 거의 한 83% 정도 평균 유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조 기간별로 이제 사실 건조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건조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치화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기준을 설정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용적 수분 함량인 VWC를 가지고 일단 수치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수송 전에 0일부터 28일까지 이제 말렸을 때 수송 전에는 60%부터 뭐 한 20% 수준까지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했고 모의 수송 이후에는 물론 처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2에서 한 14% 정도 감소를 하였고요. 특히나 한 3주에서 4주 처리 정도 했을 때는 수송 후에 한 20% 이내로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정도를 이제 확인을 하려고 사실 엽록소 함량이라든지 그다음에 형광가 등에 대한 조사를 하였는데요. 보시면 이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V3 품종의 경우 암수송 기간 동안에는 좀 감소를 하지만 다시 온실에 입실했을 때는 회복되는 경향을 보였고요. 그리고 FVFM 값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건전한 모라고 하면 저희가 0.7에서 0.8 수준이 유지가 되는데 뭐 배제 건조에 상관없이 그리고 암수송 기간이나 온실에 있을 때 모두 한 0.7에서 0.8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을 통해서 어쨌든 호접란이 이제 암과 건조라는 약간 스트레스적인 환경에서 어느 정도 내성이 있는 식물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수송된 이후에 이제 품질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는
보시면 이제 V3 같은 경우 확실히 이제 3주 한 이때가 한 30% 정도 또 이제 수출을 모의통을 했을 때였는데요. 이때 이제 화력이 감소하고 오히려 더 이상 건조했을 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WNJ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이제 무름 증상들이 나타났었는데 그것이 확실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 이제 개화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꽃대 길이라든지 그다음에 꽃수에서는 유기적인 차이는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해서 실제로 시범 수출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좀 복잡하게 할 수는 없어서 단순하게 처리한 것과 처리 안 한 것들로만 비교를 했고 플로리다에 한 39일 정도 소요가 돼서 시범 수출을 진행을 한 바 있고요. 해상 운송 중에 이제 환경 모니터링 한 결과인데, 그때 저희가 한 19도로 온도를 설정을 해서 수출을 했는데, 보시면 이제 이게 온도 그래프인데요. 초반에 굉장히 이제 온도가 뭐 최저 15도까지 떨어졌었고, 그리고 이후에 한 중반부 이후부터는 다시 이제 19도 정도로 유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또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컨테이너가 하단에서 냉방이 되기 때문에 하단 박스에 이제 습도가 62%까지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거의 100% 가까이 99.5%로 되는 걸 통해서 저희가 모의 수출했을 때보다도 어쨌든 습도가 더 높게 유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사실 이때의 그 환경에 대한 뾰족한 그 업체에 요청을 했지만 뾰족한 답변을 듣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건조 이제 처리를 저희가 한 것과 안 한 것에서 VWC가 안 한 것이 한 60% 정도, 그다음에 건조 처리한 것이 한 40% 수준에서 사실 수출이 됐었고요. 수출 후에는 이제 다음과 같은 성향을 보였는데, 확실히 건조 처리했을 때 이제 물러짐이라든지 부패가 감소하는 것을 통해서 손실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실질적으로 한 7차례 수출을 하면서 적용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한번 좀 높게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확실히 캘리포니아임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크게 났었어서 사실 이제 어쨌든 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개업 손실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플로리다 같은 경우 워낙 오랜 기간 수송이 되다 보니까 현재 도착을 해서 개화가 지연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국산묘와 이제 대만산 묘인데 이것이 하루 이틀 정도로 도착한 묘인데 확실히 대만산이 더 빨리 꽃송이를 달고 그다음에 꽃대 길이도도 잘 뽑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직접 이제 가서 확인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대만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한 달 이내에 모두 꽃눈이 출현되는데 저희는 이제 그보다 더 오랜 기간 걸리는 것이 이제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농가에서는 회전율을 높이는데 훨씬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였고요. 그래서 저 이제 고민을 했던 게 그렇다면 사전에 저온 처리를 해서 아예 화분을 어느 정도 식혀서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실증을 하게 됐고 그래서 무처리부터 식주까지 저온 처리를 하고 그에 대한 이제 모의 수송 과정을 거쳐서 이제 조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꽃대 길이가 보통 4주 정도 처리를 했을 때는 일반으로 꽃눈이 출현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없었고 6주부터 꽃눈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모의 수송이 끝난 이후에도 4주까지는 사실 일반으로 꽃눈이 보이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제 이미 나온 꽃눈들이 좀 길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투명해지면서 유리화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력수가 좀 저온 처리 기간이 길어졌을 때 좀 더 많아지고 이제 연료권 함량값이 이제 감소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19도라고 하는 수출 해대의 수송 온도가 호접란으로서는 어쨌든 개화시킬 때의 온도에 준하는 온도기 때문에 그 수송 기간 동안에 혹시 화분화라든지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섹셔닝을 한 결과인데요. 사실 수송 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15일 수송하든 아니면 30일 수송 기간에 상관없이 어쨌든 수송 동안에는 어떠한 변화도 관찰이 거의 안 됐고요. 이제 화분화가 이제 멈춰 있다가 입실된 이후에 다시 이제 디벨롭이 되는 양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꽃눈이 출현되고 개화되는 일련의 이제 과정을 결과인데요. 15일과 30일 보시면 이제 처리보다 확실히 수송 후에 사주 처리했을 때 꽃눈 출현 일수가
거의 이제 24.9일, 그다음에 30일 정도로 이제 단축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었고, 이를 통해서 결국엔 개화까지 빨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6주에서 10주 처리가 확실히 개화 일수에선 단축이 되지만, 개화 품질 면에서 꽃대 길이가 짧아지고 꽃수가 이제 덜 달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농가에서 사실상 어느 정도 꽃대를 출현시켜서 수출한다는 것은 이제 핸들링하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 이제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4주 정도 처리를 하는 것이 이제 효과를 촉진하는데 꽃눈 출현 촉진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진을 통해서도 보시면 이제 품질 면에서도 사실 병처리를 하지 않은 것에 준하는 이제 품질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적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한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30일 이내로 꽂는 출현이 가능하다는 점을 봤을 때 아마 이런 사전 처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체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저희가 미국 수출을 할 때 강점이라고 할 수 있으면 일단은 미국의 시장이 점차 소돔난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고 또한 현재 진출해 있는 한인 농가분들이 국산료에 대한 수입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일단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인 궤도로 재배 기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종료 생산 기술인데요. 대부분 지금 이 4개소 중에서 한 3곳은 모두 조리병을 통해서 묘를 생산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생산 단가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고요. 대신 이제 약점이라고 한다면 이미 이제 대만이랑 네덜란드가 뭐 품질이라든지 가격 면에서 모두 이제 우위를 선점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영세한 그런 점 때문에 이제 생산 단가가 이제 높다는 점,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품종이라든지 이제 선도 유지 기술이 미흡하다는 그런 점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품종 선발과 그다음에 육성을 이제 미국에 수출이 가능한 그런 타겟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또한 이제 선도 유지 기술을 체계화해서 매뉴얼을 확립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농가들을 같이 모아서 협의회를 몇 차례 거쳐서 했고요. 그래서 뭐 품종 안배라든지 수출 물량 이런 것들을 서로 조절을 해서 정보 공유를 통해서 어쨌든 다시 난 수출이 재도약하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큰 박수로